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의 가속화를 경험했고 이제는 모바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젊은 세대가 단순하게 모바일 쇼핑을 활용해 손가락만 까딱하면 쇼핑을 완료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매출 비중과 성장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모델을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추천해 띄워주면서 더욱더 전체 매출 대비 이커머스 매출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쇼핑 매출은 작년에 비해 약 10% 증가한 반면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는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바로 구매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이커머스 매출 비율을 보면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약 16%를 기록한 후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2년에는 소비 감소와 함께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코로나 당시를 넘어서는 매출 비율을 기록하며 온라인 쇼핑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온라인화와 디지털화의 성공의 시장을 선도해온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강한 4개의 주식을 살펴보면 월마트, 코스트코, 아마존, 그리고 쇼피파이가 있습니다. 최근 특히 이 4개의 주식들이 11월 들어 급등했는데요.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다가오면 11월과 12월은 미국인들의 주요 쇼핑 시즌으로 이 시기에 이들 주식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격적인 상승장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큰 상승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주식 중 최근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월마트와 한때 침체되었다고 여겨졌지만 다시 부활한 쇼피파이 2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첫째, S&P 500 대비 성과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재무적으로 우수한 것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S&P 500을 초과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둘째, 실적 상승의 가속도를 살펴봅니다. 실적이 좋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 상승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는 매출이 20% 올랐지만 이번 분기에는 25% 올랐다면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상승 가속도는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셋째, 과거 매수 타이밍 분석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있었던 시점을 돌아보며 내가 왜 그때 매수를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이 현재의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수 여부 판단입니다. 앞서 분석한 모든 결과를 종합해 지금 이 회사가 매수하기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 시장 분위기, 그리고 S&P 500과의 비교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월마트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과의 비교를 해보면 놀랍게도 월마트는 거의 매년 S&P 500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점으로 여겨졌던 월마트가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상승 가속도를 보면 월마트는 지난 4분기 동안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꾸준히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은 전년 대비 5에서 6%의 안정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EPS는 올해 내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월마트의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월마트는 3가지 주요 포트폴리오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월마트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한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여전히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매출 기반을 제공하며 월마트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샘스클럽은 미국 내에서 코스트코와 경쟁하는 창고형 할인점으로 이 분야에서도 월마트는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샘스클럽은 월마트가 단순한 소매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이커머스 부문은 월마트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에 비해 점유율이 낮지만 중요한 점은 1등인 아마존의 점유율을 조금만 가져와도 월마트의 실적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월마트의 이커머스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멤버십 기반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 포트폴리오의 통합입니다. 저가 매장, 창고형 할인점, 그리고 이커머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트코나 아마존과 같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월마트 멤버십 하나로 오프라인 쇼핑, 창고형 쇼핑, 온라인 쇼핑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이 월마트가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트코와 아마존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어서 월마트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월마트를 공부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직접 방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면 월마트는 작년 말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과 8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잠시 하락했지만 그 하락은 매우 얕고 단기적이었습니다. 이후 월마트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현재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가격 수준은 다소 과열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올해 월마트는 세 차례 큰 돌파를 기록했습니다. 이 돌파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월마트가 가장 먼저 회복한 사례로 월마트가 올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돌파를 보면 큰 돌파가 일어난 지 이제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돌파 이후 약간의 상승만 있었지만 최소 2달 정도는 돌파가 유지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매수 기회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월마트를 종합해보면 이 회사는 현재 이커머스의 모든 측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창고형 매장,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성장하는 온라인 매장을 통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월마트는 급등하는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마진 상승과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여전히 매출 성장률 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은 약 20%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월마트의 이커머스 서비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급등하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성과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월마트는 단기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수익성과 이커머스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매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 관련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월마트는 현재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쇼퍼파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퍼파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해본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거나 사용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과 비교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쇼퍼파이는 S&P 500을 거의 2배 넘게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약 4년 전 엄청난 급상승을 기록했지만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급락을 경험했는데요. 이후 2023년까지 긴 바닥 구간을 거쳤고 최근에는 강한 돌파를 보이며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형주가 상승하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확장되면서 쇼퍼파이도 이 흐름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쇼퍼파이는 최근 4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이 꾸준히 20에서 25%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주당 순이익이 세 자릿수, 때로는 네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뛰어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쇼퍼파이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광고 플랫폼을 보유한 유튜브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팔과 협력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는 젊은 세대가 모바일을 통해 쇼핑하면서 쇼퍼파이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최적의 매수 포인트를 살펴보면 쇼퍼파이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초까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두 번째로 돌파하며 유지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선거 직전에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 신호를 보였고
2024년 2월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한 뒤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 추가 상승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퍼파이는 성장성과 미래 가능성이 풍부한 회사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강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6%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50%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주가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술적으로 과열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주가는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리 인하 조짐이 보이고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쇼퍼파이는 전자상거래와 광고 분야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 시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정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대장주 4개 중에서 월마트와 쇼퍼파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4개 주식 모두 훌륭한 기업이며 실적도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금리 인상기에도 꾸준히 견고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시기에는 실적이 불안정한 기업보다 꾸준히 고른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를 바로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들 기업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